매불쇼에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 방금 최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74kg 마약 밀수에 멈춰 있는데 사실은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고요. 300kg 정도 되는 거고 국민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약이 유통되거나 유통되기 위해서 준비 작업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영장을 검찰이 막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송경호,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이들이 총체적으로 연합하고 해서 이 사건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와, 다시 한번 네. 아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경정님, 네네. 지금 뭐 저를 비롯해서 듣는 분들이 지금 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요거는 네네. 다시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적발하신 게 이제 74kg이라고 해갖고 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양이 역대 뭐 두 네네. 번째 규모라고 해서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경정님께서 300kg의 규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백현웅 수사팀에서 수사를 열심히 해서 밝혀낸 게 아닙니다. 수사를 열심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계약 때문에. 이 사건을 최초 적발한 것이 인천지검 강력부예요. 그리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같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사건을 수사를 했었고요. 어느 순간 이 사건들이 덮여버렸어요. 그걸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영등포 백혜룡 수사팀에서 이 마약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실체를 밝혀내고 그 당시 덮었던 그 검찰에서 꼼꼼하게 덮었던 그 내용들을, 그 사안들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니 외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인천지검장이 심우정이었다. 이제 조금 뭔가 흐름이 좀 잡히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 경정님이 지금 또 현직에 계시고 지금 상황이 또 바쁘시고 그러실 테니까 이 정도에서 저희가 전화 통화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상설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정도 수준에서 수사가 진행돼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최욱 앵커님도 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셨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지금. 상설특검 특별검사 5명, 수사관 20명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안은 맞아. 최초 관세청과 국정원이 개입을 했던 사건이에요. 네. 이들이 마약을 들여오도록 도와주고 방임하고 했던 사건입니다. 국가안보기관 전체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밝혀내지 않고 이대로 덮어두면 대한민국 안보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거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건 취재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큰데. 그러니까요. 경정님, 네, 저희와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댓글에서 경정님을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그 신변에 대한 안전 꼭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통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뉴스가 속보로 뜨는 거 보고 진짜 큰일 황당했거든요. 갑자기 뭐 합동수사팀을 출범한다 해가지고 검경,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이렇게 하겠다는 네. 거예요. 이게 이것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 뒤로 쭉 이게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백혜령 경도 쫓아내고 뭐 어쩌고 해서 이상한 거 아니냐 하니까 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수사팀이 더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 지적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국회 청문회만 했지. 네. 근데 그때 기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2025년 2월 달에 제가 찾기로는 가장 최근 기사인데 네. 거기에 윤석열 정부의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지들이 무슨 회의를 해요. 뭐냐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5차 회의 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있었어. 지들 말대로 그대로. 근데 거기 참여한 기관이 검찰, 경찰, 관세청, 해경, 국방부, 국정원, 식약처 이렇게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게 바뀌었잖아 또 구성이. 어. 그리고 백혜령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앞서 검찰이 수사한 흔적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백혜령 공장이 그 수사 자료를 달라고 그래. 근데 그 절대 안 줬거든. 이게 그렇게 하고서 지들이 수사 잘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백혜령 공장 얘기가 이미 나와가지고 한참 지난 후에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한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뜬금없이 또 무슨 합동수사본부 이렇게 이름 바꿔서 하잖아요. 네. 이게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뭔가 끌어야 되는데 네. 섹시한 아이템이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쪽으로 몰릴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특검이 모든 거를 다 독점할 것이고 국민들은 이제 검찰이 다 말아먹은 수사만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아이템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번에는 그것과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성과 내기 보여주기식보다도 이 수사에 뭔가 오염을 시키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특검을 하다 보면 이런 걸로 지금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 네. 차단도 하고 그렇지. 국민들한테 지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쇼할 필요도 있고 네. 다목적이라는 거지 이게. 이 수사 이 백혜룡 경장 마약 사건의 시작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백경정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이 들어서면서 윤석열과 함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선포했어요. 네. 그게 발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역대급 마약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나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뜨거워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마약과의 전쟁이라 그래서 모든 조직을 총가동하고 검찰이 나서서 난리를 쳤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때부터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혜령 경장이 양심선언을 했던 거고 네. 여러 군데 나와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 근데 그 이후 상황은 좀 전에 최강 선배 말씀처럼 검찰이 지들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근데 의원님 말씀도 저는 조금 저는 결을 달리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심지어 보상금도 1억 5천에서 3억인가로 올릴 정도로 여기에 정말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쏟았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300kg에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로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네. 상식이면은 덮을 이유가 없죠. 이거는 성과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성과지. 그렇죠. 이걸 왜 덮습니까? 저는 이상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예. 굉장히 이게 이상하죠. 왜 덮습니까? 성과인데.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많이 국가기관이라든가 지적했죠, 그걸. 국가기관이라든가 관세청, 국정원, 검찰 이런 부분 기관들이 다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밖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요즘에 계속 야, 등장을 하고 계속 나옵니다. 검찰총장까지 됐어. 이원석 이름도 나왔고. 그런데 내란 이후에 심우정의 행동도 정말 이해하기 그렇죠. 어려운 네. 행동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아주 의심 환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데 이거 그러니까. 어떡하지? 아까 74kg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2,200억인데 2,200억이야. 300kg면은 야 이거 1조 원 넘어가. 야 이거 그러니까. 큰일 났어 이거. 이거 봉지욱한테 맡겼어야 되는데. 아씨 너무 큰 거를 잡았네. 심각하네 이거. 자, 환기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23년 10월 21일인가요?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경찰의 날 때. 그 영상 다시 볼게요. 10초밖에 안 되니까. 네네. 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때. 예.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저렇게까지 말했는데. 며칠 후에 가슴 아픈 사건이 이태원 참사가 그렇죠. 벌어졌고 마약과의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에 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천지검 예.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각각 이 사건을 덮은 거예요. 말레 조직을.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되고 나서 23년 4월 초순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 이때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악소리 날 때까지 처벌하겠다. 마약과의 전쟁까지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뭐 정의의 사도가 됐죠. 총사령관이었으니까 마약과의 전쟁에서 그다음 이원석 검찰총장이 선봉장이었고요. 그럴 때부터 이제 그 저희 경찰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9차례 회의를 했으니까 전 기능을 모아놓고 근데 실제로 이제 서류만으로 회의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8차례 정도 릴레이 연석 회의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압력이서 어마무시한 압력이 가해진 거죠.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한동훈 장관이 총사령관이 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면서 선봉장이 됐는데 이 마약 사건을 영등포에서 정말 잘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자신이거나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 했던 대통령이 명령을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감히 한동훈 장관도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용산에서 누가 전했냐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자신이거나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은 한 분 계시지만 그분도 대통령을 통해서 명령을 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간단한 얘기를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 간단한 얘기를 해석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남잖아요. 도대체 처음에 알려진 바로는 영등포 경찰서에 제가 브리핑을 할 때 세관 직원들이 연루가 됐는데 그중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직원들이 4명이다. 네네. 이런 얘기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러니까요. 뭐 임상근 사단장 구명노비 그다음에 조병로 경무원 구명노비 그런 의혹도 있지만 이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구명노비가 됐나라는 첫 번째 의심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왜 이들을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가 전쟁을 선포한 것을 명령을 거둬들이면 신뢰가 깨질 텐데 그렇죠. 권위가 떨어질 텐데 예. 왜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 믿지 않을 텐데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 드는 의문인데 네. 저도 그렇게 이상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지? 제가 이제 고민이 생겨서 이 사람들과 세관과 그 높으신 분들의 일가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혼자 혼자만의 수사를 시작하셨네요.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을 개입시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직원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일이죠. 아마 제 옆에 있었으면 큰 사달이 났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래서 제가 이 외압 사건은 직원들과 배제됐고 적대적인 관계를 좀 유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죠. 니네들은 당신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모른다. 그거 알려고 하지도 마라. 백경정이 또라이여서 그렇다라고 그냥 생각해라. 네네. 그런 취지로. 네. 알게 되면 그렇죠. 그들은 보고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 수사를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1월 23일부터 2월 27일 그 공항을 들락날락 그런 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완성하는데 한 6개월 걸렸거든요. 네,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덮었다는 것은 더 충격적인 건데 그런 내용들을 표를 만들었고 또 관세청 스스로도 공범들을 특정한 게 있어요. 감추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 알아서 가지고 와가지고 표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해석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세관 직원들이 구명노비를 했으면 그 이후에 범죄는 없어야죠.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네. 계속 그 마약 조직원들이 들락합니까? 그러면 이 대단한데. 사람들이 단순하게
용산하고 인연이 있어서 구명노비를 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대범한데 네. 진짜. 그러면 마약 범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준 건데 누군가가 그걸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못 막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요. 진짜로 이상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깨졌어요. 두 번째 가정은 그러니까 그 잡혔던 사람들이 연줄이 좀 좋아가지고 네. 백을 쓴 건가? 이건 아니다. 네. 두 번째 가정은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 이들 가족이 사업을 했나? 야, 이런 의심을 굉장히 위험한 추정이긴 한데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가설을 세워 보시는 거죠. 네네. 입에 더 얘기하시면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일단 그거 진척시키려면 지금 화국지구대장에 계시는 우리 백혜령 경정님이 현업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정훈 단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백혜령 경정님은 영등포 마약 수사과장으로 형사과장으로 직무복귀를 안 시켜주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답답하시죠? 저도 굉장히 제가 대신했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예. 제가 공무원 신분이니까. 예, 네.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실 텐데 이거 원위치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지금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백혜령 경정님은 아직 제자리로 못 돌아가고 계세요. 혹시 이 방송 이재명 대통령 보고 계시면 예, 그리고 이건 경찰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한. 근데 뭐 조직 안에서 왜 이런 거야라고 좀 알아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얘기를 좀 들으신 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아직 얘기 들은 바는 없고요. 제가 돌아가야 하는 것은 그 영등포 형사과장이 아니고요. 네. 마약 게이트 사건 기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지금 그 마약 게이트 사건이 동부지검에 있습니다. 동부지검. 예. 대검에서 합수팀을 꾸린 겁니다만 예. 제가 가야 할 곳은 그곳입니다. 동부지검. 사건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예. 마약 게이트 사건 기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이없게도 대검이 나서서 이 사건을 맡아서 하겠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셨었어요. 그 다음에도 대검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지금. 네, 그때 대검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사건만 가져가고. 그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예. 사의를 표명하고 그만뒀고요. 예.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분이 노만석 차장이에요. 네. 노만석 차장께 전화를 드려서 예. 그 심각성, 합수팀을 구성하게 된 배경, 과정, 그다음 구성 인원 모두 잘못됐다. 네. 그들이 이 마약 사건을 덮었던 실체다. 네. 그리고 노만석 차장, 당신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개선해 달라. 네. 저를 합수팀에 배치시켜서 백혜룡 경정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네.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켜보겠다나. 네? 지켜봐요? 지켜보겠다. 범죄자가 네. 스스로 셀프 수사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라고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지금 일단 좀 의혹을 많이 갖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김건희 씨가 국가를 가족 비즈니스 모델로 삼았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 마약 게이트 이것도 말레이시아 마약 게이트 문제도 김건희 씨하고 연관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혹시 수사하시면서 그런 단서를 발견하신 게 좀 있으십니까? 그런 정황 증거들이 굉장히 많죠. 김건희 가족 비즈니스의 정황이 많다. 제가 23년 11월부터 예. 대통령 내외가 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금 깊숙이 개입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그걸 전면에서 예.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막았던 조직이 검찰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
1년 넘도록 실리지 않았을 뿐인데 이 국가 기관의 면모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 대통령이 정점에 있어 국가안보실이 있고 국정원이 있고 관세청이 있고요. 방첩사가 있고요. 이런 기관들이 이 마약 사건 사후에 사전에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금 베일에 가려 있고 수사를 해봐야 밝혀지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검찰과 관세청이 인정한 그 내용이 지금 제가 표로 그래가지고 네. 지금 예. 보면은 저렇게 12차례나 범죄자들이 마약을 싣고 신체 부착 방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무려 120kg가 되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개별 캐리어에 또 담아서 갖고 온 겁니까? 뭐 이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이 마약은 도대체 다 어떻게 된 거며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을 통해서 사건을 덮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심우정 총장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심우정 총장의 역할은 인천공항 마약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약 사건을 실제로 검찰에서 덮은 사람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이죠. 한동훈 장관요? 네. 예. 2월 5일 날 예. 지금 보면은 2월 5일 날 한 명이 검거가 됩니다. 네. 이때 이 마약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덮은 것은 심우정 인천지검장이고요. 내용 자체가 이 강력부장이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강력부에서는 네. 대검 컨트롤 타워에 바로 축보를 하죠. 인천지검장보다 먼저 기능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질문드렸던 바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 마약 게이트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이게 가족 비즈니스 모델로 뭐 이를테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뭐 동생 김진환 씨하고도 연계된 어떤 단서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명확한 증거 뭐 이런 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요. 네. 정확적인 내용들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계속해서 23년 11월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거고 네. 24년 예. 5월 말에 예. 검찰에서 취급했던 사건들을 기록을 인천지검과 중앙지검 강력부 기록을 예. 제가 입수를 했고 관세청에서 공범을 특정했던 네. 12명을 특정을 했거든요. 예. 그 기록을 예. 입수를 해가지고 예. 조합을 해오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제 쫓겨나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니네들이 이렇게 했는지, 왜 그때 국가기관에서 움직이지 않고 네.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관세청은 12번의 그 21명의 조직원이 12번 침투를 했는데 그 사실을 스스로 파악하고도 사후 조치를 전혀 안 하고 네. 그때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인솔해서 빼내준 그런 피의자들이 영웅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당당하고 기가 원래 막히네. 수사를 하러 현장에 나가면 예. 몸으로 맞고 관세청에서 감찰 조직이 있거든요. 예. 감찰 직원들이 나와서 예. 같이 합세해서 막고 너무 이상한데. 압수수색 예. 영장을 집행하면 예. 허위 공문서를 예. 허위로 만들어가서 제출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네. 만들어요?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에 저희가 네. 수사하면서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허위로 편집해가지고 예. 이렇게 제출했지 따져 물으면 다시 압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네. 너무너무 당당했다. 어쨌든 지금 상황 같으면 어쨌든 백혜령 경정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 기록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시라도 빨리 이 사건이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되도록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는 건데 정권 교체가 됐는데도 아직도 조금 진척이 느리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모쪼록 하여간 그 국회 차원에서 상설특검 대통령 어쨌든 임명하셔야 되니까요. 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 당국에 혹은 국회에 이건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최근에 열린공감 TV에서 김충식의 비밀 창고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서와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김충식의 그 다이어리에서 23년 11월에 말레이시아발 310kg, 1차 55kg 네. 이 문구가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예. 11월입니다. 예. 마약 사건으로 외압이 있었다고 제가 주장을 하면서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저항하기 시작하던 예. 그런 상황에서도 예,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310kg, 네. 310kg가 뭐겠습니까? 말레이시아 들어올 수 있는 게, 공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부분은 네. 이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이 필로폰 마약이 1000kg에 네. 이를 거다. 예.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네. 전국 모처에 예. 장소에 보관되어 있고 이 마약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르지 않잖아요. 예. 공급을 조절해 버리죠. 예, 공짜로 마약을 투약하게끔 그렇게 유도한다거나 몰래 먹여서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찾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네. 야,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근데 거기에 국가 권력이 대통령 부인 가족이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마약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유통에 대해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 마약은 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마약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 제기가 될 거다. 이 최은순 씨와 관련된 김충식 씨의 수첩 이걸 가지고 또 수사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을 좀 차일피일 늦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